72세 한의사 남도윤은 40년 넘게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왔다. 진료실에서는 늘 엄격했다. 당뇨 환자는 단 음식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 관리가 생명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환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도윤 자신은 달랐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자신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단순당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군고구마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니까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매일 오후 간식으로 군고구마 2개씩을 즐겼다. 달콤한 맛이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 같았다. 어느 가을날 오후 도윤은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30분 정도 걸은 후 벤치에 앉아 미리 준비한 군고구마를 꺼냈다. 오늘은 유독 달콤하네. 첫 번째를 다 먹고 두 번째까지 반쯤 먹었을 때였다.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심장이 요동쳤다. 이게 뭐지? 도윤은 황급히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만 어지럼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벤치에서 옆으로 쓰러져 버렸다.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도윤은 깨달았다. 환자들에게는 그토록 엄격하게 당부했던 혈당 관리를 정작 자신은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나는 환자에게는 조심하라 하면서 왜 나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나? 40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자신이 그토록 경계했던 합병증의 전조 증상을 직접 겪고 있었던 것이다. 깊은 자책감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다. 벤치에 쓰러진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어지럼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심호흡을 반복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운동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조깅하다가 도윤 앞에서 멈춰 섰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도윤은 괜찮은 척 손을 저었다. 여성은 도윤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혹시 당뇨 있으세요? 저는 최미정이라고 하는데 체육교사 출신이거든요. 운동선수들 지도하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도윤은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아셨나요? 표정이랑 증상이 혈당이 급격히 오른 것 같아서요. 지금 뭘 드셨어요? 미정이 벤치 옆에 떨어진 군고구마 껍질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 군고구마 2개 정도요. 자연 음식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수들 관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순서요? 네,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그 다음 밥이죠. 미정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혈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 더욱 중요해요. 도윤은 40년간 한의학을 공부하고 진료해왔지만 이런 실용적인 조언은 처음 들어봤다. 복잡한 처방전과 약물 치료에만 집중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간식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공복에 단 걸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소량만 드세요. 저희 선수들은 견과류나 삶은 달걀 같은 걸로 허기를 달랬거든요. 의사로서 배운 이론적 지식보다 더 단순하고 실용적인 이 조언이 도윤의 마음에 깊이 꽂혔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사인 제가 오히려 배우게 되네요.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몸조리 잘하시고 내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집에 돌아온 도윤은 미정의 조언을 곱씹었다. 순서를 바꿔보라고 했지. 그는 평소 식단을 떠올려 봤다. 아침에는 보통 밥부터 먹고 반찬을 조금씩 곁들였다. 간식으로는 어김없이 군고구마나 과일을 즐겼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다. 내일 아침부터 해보자. 도윤은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양배추를 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양배추를 접시에 담고 그 옆에 달걀 하나를 삶아 놓았다. 밥은 맨 마지막에 준비했다. 이상하네. 평소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양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삶은 달걀까지 천천히 먹고 나니 배가 어느 정도 찼다. 그제야 밥 한 공기를 먹었는데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있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식탁에 앉으면 반드시 채소부터 젓가락을 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다.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두 번째로 먹고 밥은 항상 마지막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간식이었다. 오후 3시쯤 되면 어김없이 찾던 군고구마를 참았다. 대신 아침에 미리 삶아둔 달걀 하나나 아몬드 몇 개로 허기를 달랬다. 정말 고구마가 먹고 싶을 때는 저녁 식사 후 작은 찐고구마 하나만 먹었다. 이상해. 예전보다 훨씬 덜 배고픈데? 과일도 바꿨다. 평소 즐기던 사과나 바나나 대신 딸기 몇 개나 방울토마토를 조금씩만 먹었다. 미정이 말했던 혈당에 덜 영향을 주는 과일들이었다. 특히 오후 간식으로는 홍차에 버터 한 스푼을 넣어 마셨다. 처음엔 기름진 맛에 어색했지만 의외로 오래도록 포만감이 유지됐다. 평소 4시쯤 되면 시작되던 극심한 허기가 사라졌다. 셋째 날 저녁, 도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평소 저녁 식사 후 이 시간이면 다시 뭔가 찾아 먹곤 했는데 이제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배고프지 않았다. 정말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넷째 날부터는 혈당 측정기를 꺼내 기록을 시작했다. 식전, 식후 2시간 혈당을 꼼꼼히 재어 수첩에 적었다. 예전 같으면 200을 넘나들던 식후 혈당이 150대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40년간 복잡한 처방전만 쓰던 의사가 이제야 진짜 치료의 시작점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상쾌하게 잠에서 깼다.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싫었는데 오늘은 몸이 한결 가벼웠다. 양배추찜을 준비하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다. 처음 이틀은 어색했다. 밥부터 먹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게 쉽지 않았고 오후 간식 시간에는 자꾸 군고구마가 생각났다.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오후 시간이었다. 예전에는 오후 3시만 되면 극심한 허기에 시달렸다. 진료 중에도 자꾸 시계를 보며 간식 시간을 기다렸고 환자와 상담 중에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까봐 신경 쓰였다. 그런데 이제는 오후 내내 안정적이었다. 견과류 몇 개나 삶은 달걀 하나로도 충분했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환자들과 대화할 때도 훨씬 여유로웠다. 저녁 산책을 나서며 도윤은 자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쓰러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다리가 무거웠다. 지금은 어떨까? 같은 길을 걸어봤다. 놀랍게도 숨이 차지 않았다. 발걸음도 한결 가벼웠다. 30분을 걸어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혈당 측정기를 꺼냈다. 132. 정말? 식후 2시간 혈당이 130대였다. 일주일 전만 해도 18만 200을 오가던 수치였다. 도윤은 수첩을 펼쳐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을 훑어봤다. 첫째 날 178, 둘째 날 165, 셋째 날 158. 매일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곡선이 그려져 있었다. 약을 줄여볼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일주일 전 공원에서 쓰러졌던 기억이 선명했다.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아니야,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대신 도윤은 다른 목표를 세웠다. 지금의 습관을 한 달만 더 이어가 보는 것. 약을 줄이겠다는 무모한 욕심 대신
작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해답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미정을 떠올렸다. 정말 고마운 분이야. 의사인 나보다 더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어.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진짜 치료의 시작은 거창한 처방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몸이 가벼워진 것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었다. 한 달 후 도윤의 한의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진료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처방전 대신 간단한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간식은 식후에만, 견과류, 삶은 달걀 추천. 선생님, 혈당약을 줄여도 될까요? 10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60대 환자 김 씨가 물었다. 예전 같으면 도윤도 열심히 노력해서 약을 줄여 보시죠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김 선생님, 약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윤은 환자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약은 필요할 땐 꼭 드셔야 합니다. 약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파트너예요. 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약물 치료에 신중했던 한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대신 이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도윤은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다.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채소부터 드시고 고기나 생선, 그 다음에 밥 드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도윤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 달 전에 이 공원에서 혈당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선생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네, 부끄럽지만. 환자분들께는 항상 조심하라고 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소홀히 했거든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진료는 달라졌다. 복잡한 이론 설명 대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팁들을 알려주었다. 간식 드실 때는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 2시간 뒤에 견과류 몇 개나 삶은 달걀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과일도 사과나 바나나보다는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것을 소량 드세요. 홍차에 버터 한 스푼 넣어 드시면 허기가 오래 안 와요. 처음엔 이상하지만 적응되면 괜찮습니다. 환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다. 거창한 처방 대신 이런 간단한 조언을 들으리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두 주 후 재방문했을 때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오후에 배고픔이 많이 줄었어요. 혈당도 예전보다 안정적이에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네요. 도윤은 환자들의 변화를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왔다. 어느 날 저녁 진료를 마친 도윤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환자들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 거창한 처방보다 작은 순서의 힘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다. 한 번의 어지럼이 준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삶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달라진다. 이제 도윤은 그 진리를 환자들과 함께 나누며 진정한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다.